네, 이제 챕터 19 평균 임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임금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요. 통상 임금과 연계해 가지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수님 사례집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례집에는 평균 임금 관련된 이 판례 사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균 임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임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근로의 대가죠. 이 근로 대가를 평균 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평균 임금이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의 의미, 법적 성격부터 살펴보자라는 것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우리 한번 배웠었죠. 이거 임금은 근로시간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 성격으로서는 근로의 대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개념 요소로서는 이런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고요. 그것이 근로의 대가가 되겠습니다. 그냥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것, 즉 근로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근로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 즉 부조로 지급하는 것, 이건 근로 대가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는 이 부조금을 근로의 대가라고 보진 않습니다. 임금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임금은요, 명칭 여하 불문한 일체의 금품이에요. 즉 금전과 품, 물건입니다. 따라서 물건도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휴가비, 선물비, 가족 수당 이런 것들 전부 다 임금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휴가비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휴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임금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이 아닐 경우가 이제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의례적이거나 호의적, 방금 말씀드린 부조금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실비변상적 금품, 실비변상, 보통 어떤 때 실비냐면요. 그 회사 업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잖아요. 이동할 때 택시 타거나 버스 탈 때 그런 택시비나 버스비 이제 변상해 주는 것, 이것을 실비 변상적 금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자 이런 것들 특히 중식 때 이런 것들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가족 수당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일률적 계속적 지급해 왔다면 임금에 해당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이 옛날 판례는 이렇게 일률적 계속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은 일률적, 뭐 계속적 이런 이렇게 여기 국한하진 않아요. 평균 임금성은 별도로 이제 이런 근로의 대가 임금만 해당되면은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이라고 다 인정해 줍니다. 자, 이런 임금의 기본적인 그 내용이 정기적, 일률적이죠. 그다음에 고정적인 것도 있고요. 물론 통상임금의 그 개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근로의 대가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지급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해야지만 임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임금 중에서 이제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평균 임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요, 임금 중에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주로 어떤 때입니까? 휴업이나 아니면 재해를 입은 날 또는 퇴직한 날, 이 날이 가장 많죠. 퇴직한 날, 이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 기간 총액으로 나눈 금액, 보통 이게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러나 전체 근로기간이 아니라 어떤 퇴직하기 3개월 전 동안의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이것을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3개월 기간 미만 그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지급한 어떤 임금 총액을 그 취업한 날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산출된 평균 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이 평균 임금을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하한을 통상임금이 떠받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평균임금의 취지는 무엇이냐?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후적 산술적 개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려워요. 어떤 개념이냐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 생활임금, 즉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주로 아까 평균임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퇴직한 날이에요. 퇴직한 이후에 보통 이직하지 않습니까? 이직할 때 그 이직하는 회사에다가 나는 이 정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회사가요, 당신 그 이전에서 얼마 정도 받고 있었습니까? 또는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이걸 얘기할 때 나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즉, 그 근로관계가 계속될 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나는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한 개념으로서요, 이것은 사후적 산술적 개념이다. 즉 사후적, 즉 근로기간 종료 후에 따지는 개념이다, 금전적으로 따지는 개념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사후적 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평균임금은 휴업수당이나 재해보상금, 감급 제한에 또는 퇴직금, 가장 중요하죠,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이거 다 임금이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걸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 얼마짜리야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직장에서 전 직장에 있는 그것을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새로운 임금을 부여하거나 임금 협상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새로운 회사가 그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당신 얼마짜리였습니까? 이렇게, 비록 속된 말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이때 나오는 저 이 정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 나와주는 게 평균임금 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어요. 평균임금에서 그 제외되는 기간이는 뭐냐면, 보통 어떤 그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이제 휴업한, 다른 근로자가 아니에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나 또는 수습 기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휴업한 기간, 이런 기간 동안에는요, 임금이 푹 떨어집니다. 임금이 푹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할 때 그 평균임금이 낮아지겠어요? 아니면 그대로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당연하게 더 낮아지죠. 기본 임금이 푹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간들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제외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로자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하게 유리한 것이죠. 이렇게 푹 꺼지는 기간, 그 구간의 임금을 없애주고 원래부터 높이 받았던 기간 동안의 임금만을 산정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 요거는 근로자하고 상관없잖아요. 이때까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귀책 사유로 인해서 휴업했기 때문에 만약에 임금이 푹 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그 기간은 빼준단 말입니다. 빼주고 원래부터 많이 받고 있었던 기간을 전제로 해가지고 평균임금 산정하게 해준다. 이 근로자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나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기간, 출산 전후 휴가, 요 각각의 보호되는 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이 가령 산재법 있죠, 산재법. 그 다음에 육아휴 휴직 기간, 적법한 쟁의 기간입니다. 병역법, 향토외기군 설치법,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휴직하거나 근무하지 못한 기간, 자, 이런 기간들은 빼주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자, 이렇게 법에서 규정된 기간들이 있어요. 법이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는 이런 기간 이외에 판례로 이렇게 제외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자, 판례가 이렇게 제외하는 기간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근로자를 위한 것이에요? 아니면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것이죠. 즉, 이 기간을 포함했을 경우에 근로자에게 너무너무 불리할 때 그때 이 기간을 제외시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요, 법에 제외하도록 규정된 기간만 제외시킨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법이 아니라 판례에 의해서도 제외하는 기간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께서 이하에서 보시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원래 판례에서 이렇게 제외한다는 것은 원래 법에 따라야 되는데 판례가 함부로 이렇게 제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노동법에서는 이렇게 근로자를 위해 가지고 판례가 그 해석을 뛰어넘는, 즉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폭넓게 근로자를 위해서 인정해 주는 예가 있어요. 그런 예들 중에서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우는 평균임금,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파트에서는 이렇게 판례가 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대 해석해 가지고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 이런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따른 제외 사유가 아니라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자, 적거나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 많은 경우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이 근로자가 보통 받고 있던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많은 경우 그걸 빼버립니다. 자, 그 기간을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실적급, 자,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실적급, 이제 이건 실적에 따라 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센티브예요. 인센티브. 자, 이런 실적급이 임금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근로자, 이런 근로자에 대해서 구속기소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바가 있습니다. 구속기가 이런, 자, 이 실적급, 인센티브를 주로 받는 사람들을 주로 영업직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기소로 휴직한 기간을 빼버려가지고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기초사유로 휴업 또는 결근한 기간, 이런 기간은 사실은 근로자의 교체사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빼주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 범죄, 이거 근로자 교체사유 아닙니까? 개인적 범죄로 구속기소되어서 직위 해제된 기간, 이런 것들은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푹 꺼진 임금 그대로 산정해가지고 3개월치 산정해가지고 평균 임금을 계산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로자에게 불리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일용 근로자, 이제 매일매일 이제 일자리 찾아 나서는 일용 근로자. 자,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노부 장관이 사업별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평균 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서 평균 임금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노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자, 평균 임금 조정,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요양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요. 계속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생활보장을 위해서 평균임금 조정이 조정으로 보험급여 등 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보상금 또는 업무상 상병을 입은 자의 퇴직금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적용된 평균임금은 그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늘린다든가 더 낮춘다든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물가 변동에 따라 가지고, 자, 산재 입기 입은 때로부터 입었을 당시에는 동료 이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뭐 한 150만 원이었다. 이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한 2년 뒤에는 평균 임금이 150만 원이었다라고 할 때는요. 자, 이런 경우에 동료들 말입니다. 이때는 평균 임금을 이 산재 입은 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조정해서 조금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 이거 매우 중요하다. 이게 이제 시험에 사례형으로 항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점 보시는 것처럼 시행령에 따른 제외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자, 현재 적거나 많은 경우, 즉 판례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판례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랑스 생명보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피고 생보사 영업소 소장으로 피고는 생명보험사 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영업소 소장 정도면 인센티브 갖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통상임금은 고작 150만밖에 안 되지만, 즉 능률급여, 실적급여가 300에서 350만 원 정도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매달 500만 원 정도를 받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95년도 8월 달에 혼인빙자 간음죄로 구속됩니다. 자, 이 혼인빙자 간음죄는 2009년도에 위헌 판결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 형사 범죄가 안 돼요. 자, 혼인빙자 간음이 뭔지는 아시나요? 최근 이게 범죄가 있을 때는 뭐 너무나 많이 이제 문제됐던 것인데, 즉 어떤 남자가 유부남이 그 여성을 좀 꿰어가지고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혼인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뭐 간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혼인빙자 간음죄로 처벌했습니다. 심지어 구속까지 했었던 것이에요. 이걸 간음죄, 이건 또 약한 의미의 강간죄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위헌 판단 나왔어요. 혼인빙자 간음, 이것은 그 개별 간의 문제이지 국가가 여기에 개입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남녀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런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 결혼하자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잘 파악해봐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구속됐어요. 자, 구속된 8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는 유급 휴관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9월 24일부터 그 다음에 2월 15일까지는 휴직을 시켰고요. 이미 1996년 2월 15일날 퇴직했습니다. 이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전이 바로 이때가 바로 휴직 기간이 되겠죠. 이 휴직 기간은 이 내부 규약에 따라 가지고 통상 임금밖에 주지 않아요. 따라서 능림규범인 300에서 500만 원, 35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푹 꺼지는 게 되겠죠. 원고회사 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퇴직 전 3개월 기준이 맞다면서 초과된 부분에 반환 청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고회사가 일단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지급했다가, 자, 이거는 뭡니까? 휴직 전 3개월이에요. 휴직 전, 퇴직 전이 아니라 휴직 전. 그러니까 500만 원 받는 것을 전제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네, 퇴직 전 3개월로 하자라고 하니까 15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초과분에 있어가지고 반환 청구를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판례는, 자,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제가 그림을 먼저 그리겠네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것입니다. 이분이 95년도 8월 28일, 그 다음에 9월 23일까지, 그 다음에 9월 24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렇게. 자, 그림 보시면 이런 것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 95년 2월 15일부터, 그죠? 그 이전부터 8월 28일에 구속되고 9월 28일까지는 능률급여 포함해서 500만 원 받던 분인데요. 그 이후에 휴직적이 처리가 됨으로써 2월 15일까지는 150만 원을 받던 분입니다. 이때 만약에 9월,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월 23일부터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요, 500만 원 기준 하기 때문에 그 이전 3개월 따지니까 평균 임금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2월 15일부터 소급해가 3개월 따지면 평균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임금이 푹 떨어집니다. 평균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로자에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왔던 것입니다. 자, 판례는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의 근로기간 임금의 변동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라면, 이거 암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판례는 그 근기법 시행령과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평균 임금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거 암기입니다. 기술상 불가능할 것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관계 중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것이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술적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 이렇게 보았던 것이고요. 이 사안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나아가 판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통상 경우보다 훨씬 낮거나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법에 의해서 고노무정권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기준이나 방법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기본 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규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규칙의 경우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몇 가지 조항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가 비록 이 이후에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규칙이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판례 취지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 규칙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다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급여의 대부분이 실적급인 능률급여로 이루어져 있던 근로자, 그리고 실적급 동그라미, 능률급 동그라미 암기입니다. 근로자가 구속기소되어서 그 기간 근로하지 못함으로 인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500만원 받던 사람이 150만원 받는 게 그 법관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게 봤던 것이에요. 검토 보시면 평균임금을 그 산정 기초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유한 사정에 따라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즉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 이거 또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것도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그 제도의 취지에 버긋는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평균임금의 의의잖아요. 그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 반영하는 임금, 이것이 평균임금이고 이런 방법으로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원래 이 근로자는 구속기소 안 됐으면 사실대로 그 이제 뭐 보통 또는 생활임금 또는 그 이 사람의 삶을 사실대로 반영하면은 원래 500만원 받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받던 사람인데 우연하게 구속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 임금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대폭 줄어들었어요.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기간 산정하지 말고 즉 휴직 기간을 소급해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이지 퇴직한 기간을 소급해가지고 따지지는 말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거 언제라고 했죠? 평균임금 산정사유 퇴직한 경우 또는 재해를 입은 날 이걸 말하는 것이고 사안은 재해를 입은 날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하는 기준임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문제점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사례이긴 하고요.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나전광역소 사례인데요. A는 회사에서 생산지 사원으로 3개월간의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 시작 2개월째 되던 날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입고 말았습니다. 자 근로복지공단은 수습기간 중 A에 대해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 5,000원이 이 사건 사고 A 회사 소속 근로자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A 회사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 6,000원보다 미칩니다. 적자 이 통상임금액을
최초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기준이 뭐냐가 이 판례 핵심인데요. 자, 비교 대상 근로자를 이제 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받습니다. A는 2016년 근로복지공단에 나와 같은 시기에 입사해서 수습기간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나의 평균임금을 산정해 달라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이런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했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자, 수습사원으로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맞다. 즉 수습기간 내에 있었던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수습기간으로 나누는 것, 요 나오는 나누는 계산에서 나눈 것이 평균임금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런데요, 이 근로자는 A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상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산재를 당하지 않았으면은 정규직으로 입사했을 것이고 정규직 전환됐던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이들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달라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이유로 불승인 또는 부지급하는 결정을 했고요. 자, 결정을 했고, 자, 수습사원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습기간 동안에 받은 금액을 수습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했던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요. 그리고 여기에 근로자 A는 여기에 반발해서 그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통상임금 받고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해 달라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판례는요. 자,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자,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 여기 사하는 경우는 산재예요. 이런 산재 소위 발생한 경우에는 자, 이런 시행령 어떤 겁니까? 수습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관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한다. 이것과는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의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요, 자, 뭐라고 했냐면은 요거는 핀트가 조금 달라요. 자, 근기법 시행령에는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되는 기간과 총액에서 공제한다. 오히려 수습기간 중에 받은 임금은 빼버린다는 거예요. 0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상 같은 경우 A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습기간 이 시행령에 따르면은 엄밀히 따르면은 그 임금 총액이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빵원돼 버립니다. 그런데요, 판례는 이 규정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습기간이 2월이고요.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토탈 3월. 네,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복잡하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근로자가 토탈 3개월을 일했어요. 3개월 하다가 이제 그 퇴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수습으로 2개월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1월을 더 일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제가 이렇게 그리겠군요. 조금만 더 수정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수습기간 그 기간 중 2월하고 그 다음에 1개월 동안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퇴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급여 보시면은 수습기간은 그 받은 것보다 정규직으로 받았을 때가 조금 더 높았단 말이에요. 임금이 높았어요. 이 경우에는요, 시행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습기간과 정규직 기간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요,
수습기간 기간에 받은 이 임금은 빼버리는 거예요. 공제라는 얘기예요. 공제하고 평균 임금을 산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예 수습기간을 빼버림으로써 요 금액만 가지고 따지면 이 많은 금액을 받으면서 이 많은 금액을 한 달로 나눠버리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 얘기예요. 즉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정규직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습을 이제 받는 게 거의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 토탈 기간이 3개월 기간이 평균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날로 전으로 3개월 소급하잖아요. 이 3개월 기간 안에 수습 기간과 그 다음에 정규직 기간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빼버리고 정규직만 가지고 평균 임금 산정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근로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 취지에서 근기법 시행령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라서 이 본 사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온팡직의 수습 기간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마치 이 시행령에 따르면은 아예 산정할 기준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때 판례는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그때는 이 시행령 규정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습기간 그때 기간을 총 받은 총액을 수습기간으로 나눠가지고 산정하라는 것이고요. 이게 판례 태도인 것이고 여기에서 근로자 A의 주장은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얘기였죠. 그 기준을 수습기간 기준을 정규직 애들하고 맞춰가지고 정규직 애들이 받는 통상임금에 맞춰가지고 계산달라 이랬던 것이고요. 그럼 A의 주장은 배척하고요. 판례는 이 시행령 규정도 배척하고요. 오로지 새로운 해석을 통해 가지고 수습기간 받은 총액을 수습기간 나눠가지고 산정해라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검토 보시겠습니다. 검토. 자,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때는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이런 시행령은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 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으로써 결국 통상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 임금 제도에 바라는 결과를 피해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그 적용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하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내용은 시행령의 내용은 수습기간 중과 이러한 그 정규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고로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지 이 야전 광업소 사안처럼 전부 다 수습기간만 이제 나와 있는 수습기간만 있는 이런 기간 이런 때에는 적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결론적으로는 그 수습기간 내에 받은 총액을 수습기간 나눠서 계산해라. 이게 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약간 특이하고 재밌는 판례니까 한번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